K원전이 또 큰 일을 냈습니다. 24조 잭팟을 터뜨렸으니까요. 체코 원전을 따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이게 체코의 두코바니에 원전을 만드는 2기 있거든. 2기 2개. 2개를 하는데 이거 2개 다 우리가 땄어요. 프랑스를 제쳤습니다.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에 따냈다는 뜻입니다.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24조 원이 24조 원. 두코바니만. 그것도 말입니다. 100메가와트급 차세대 한국형 원전 2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짜 대단한 이야기죠. 이거 말입니다. 2029년에 착공을 해서 2036년에 전력 생산을 본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더 큰 일은요, 여러분. 두코바니에 2기만 지금 닦았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테물린도 있습니다. 테물린도 앞으로 아마 원전 건설 사업자를 선정을 할 겁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48조에 48조. 어마어마하죠. 저는요, 진짜 대한민국이 진짜 대단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프랑스하고 붙어서 이겼거든요. 프랑스. 여러분 알다시피 프랑스는요, 원전 2위에 2위. 예, 미국이 93기로 가장 많이 갖고 있고요. 프랑스가 56기로 두 번째입니다. 중국이 55기로 세 번째고요. 대한민국은 원전 보유수로 보면 25기로 여섯 번째거든요. 그런데 이 프랑스하고 붙어서 이겼고요. 또 특히 이긴 것은요, 유럽이잖아요. 유럽에서 프랑스하고 붙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겼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K원전이 얼마나 뛰어난지 확실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듣고 있습니까? 지금 K원전을 박살낸 장본인 반드시 감 들어봐야 돼요. 24조의 잭팟을 완전히 터뜨렸습니다. 게다가 더 커지면 48조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말입니다.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그리고 세계 제1의 첨단 기술 산업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요. 이제 명실공히 세계 1위라는 그런 타이틀을 거머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하다는 거예요. 프랑스를 완전히 넘었으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완전히 통으로 비었잖아요. 지금 2009년에 아랍에미레이트의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 이거 20조짜리거든요. 수주를 해서 잘 수행을 했습니다. 이집트에 2022년 8월이에요. 엘다바 원전 건설 기자재 공급하는 거 3조 원짜리였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에 2023년 6월입니다. 체르나보다 원전의 3종 수소 제거 설비를 납품을 했습니다. 2,600억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24조 수주했고요. 아마 앞으로 테물린 원전 사업도 수주를 하면 48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어떤 실적도 없지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대한민국을 위할 것인가? 대한국인을 위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패거리를 위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렸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원전을 잡아먹으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원전 자체가 적폐 세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원전 업체들이 와르르 다 무너졌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원전은 대단하죠. 게다가 원전은요. 지금 강한 나라를 보면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중국, 러시아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죠? 미국은 강한 나라긴 하지만 사실상 원전을 폐기할 정도로 이제 다시 시작할 정도로 늦어졌고요. 프랑스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가장 강하고요. 뭐 중국은 뭐 저가 싸구려를 얼마나 많이 납품하는지는 아시잖아요. 이런 와중에 우리에게는요. 절호의 기회를 맞았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기회를 가지고 신냉전 질서의 구도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우리는 원전에서 대박을 낼 수 있는 나라가 된다. 그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고요. 그게 현실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한정적이에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앞으로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신냉전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은요, 그 어느 때보다 기회를 잡고 있다. 큰 기회를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참 대단하죠. 예, 그만큼 말입니다. 원전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의 장점이 프랑스를 넘었다는 뜻이에요. 아마 중국이나 러시아도 우리는 넘을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온 타임 온 버짓이라는 거에 완전히 대한민국의 어떤 경쟁력처럼 보이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정해진 시기에 시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시기에 아주 적기 시공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진짜 대단한 이야기죠. 진짜 대단한 이야기. 프랑스는요. 핀란드에 올킬루오토 3호기 예정보다 13년 늦게 전력 생산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는요. 사막이라는 그런 지리적인 약점도 갖고 있었죠. 코로나 변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정대로 전력 생산을 했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대단한 나라. 진짜 대단한 나라죠. 이런 나라니까 당연히 말입니다. 지금 체코에서도 대한민국이 좋아.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기술이나 시공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난리를 나타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체코에서 뭔가 큰 힘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그것도 가능할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오자마자 다른 건 몰라도 원전 산업에 대해서는 팀 코리아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팀 코리아가 전 세계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민, 관, 완전히 합동을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체코 원전 수주는 팀 코리아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전체 총괄을 하겠죠. 시운전까지 할 거고요. 뭐 원전을 운영하는 회사니까 여기에 한전 기술은 원전 설계를 합니다. 한전 KPS 원전 유지 보수도 하고요. 한전 원자력 원료 이거는 원전 원료 공급을 합니다. 대우건설은 시공을 하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력 주기기를 공급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야 제대로 갖춰진 코리아 팀이다. 팀 코리아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아마 주가도 오늘 같은 경우는요. 난리가 날 겁니다. 뭐 한국수력원자력도 그렇고요. 한전기술도 그렇고요. 한전 KPS도 그렇고요. 한전 원자력 원료도 마찬가지고 대우건설도 마찬가지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주가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제가 계속 두산에너빌리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아마 오늘은 폭발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환진 포트폴리오에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준회원 자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24조 잭팟을 내고 앞으로 48조 잭팟을 낼 수 있으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좋아진다 이렇게 되겠죠. 와 이게 원전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도 지금 보이시죠. 당연히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이런 강함은 계속 국가가 전력 질주해서 키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강한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원전과 관련된 주식들도 좀 보유하면서 저는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유하지 않았는데 왜 저는 돈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유하지 못했지만 지금 뭐 주식도 좀 보유하면서 원자력 산업을 밀어주는 것 그게 저는 앞으로도 더 큰 성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말입니다. 팀 코리아는 앞으로 더 계속 발전을 할 겁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뭐 영국에서는 우리가 패배를 했죠. 그렇지만 폴란드는요. 폴란드는 퐁트누트죠. 퐁트누트에 2기에서 4기 정도 건설을 한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폴란드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요즘이요. 방산 무기를 굉장히 많이 팔면서 폴란드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퐁트누트의 원전 건설 사업 잘하면 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크죠. 루마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마니아하고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의 방산포 K9 자주포도 팔고 그만큼 잘하고 있으니까 또 지난번에 말입니다. 체르나 보드에서 사실 3종 수소 제거 장비를 수주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르나 보드에 3호기 4호기를 건설을 하면 우리에게는 좀 유리하겠죠. 여기에 네덜란드 2024년 올해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것도 초기부터 우리가 달라붙어서 원전을 수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기회가 굉장히 많죠. 사실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은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가 정신이 진짜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특히 말입니다. 해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작은 땅덩어리의 나라의 사장이 세계 원전 시장을 쥐락펴락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전 세계 땅이 넓은 나라도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그것도 둘로 쪼개졌잖아요. 남하고 북한하고요. 이렇게 쪼개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저력을 가지고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보면 기업가들의 도전 정신은 언제까지나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시장에서 코 묻은 돈 계속 뺏어 먹는 것보다 세계 시장에 나가서 금강을 캐는 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앞으로도 말입니다. K원전은 더욱더 벌벌 날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말입니다. 폴란드나 루마니아, 네덜란드에서도요.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원전은 다 수주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만큼 팀 코리아의 힘이 역량이 저는 크다. 앞으로도 그 역량을 가지고 시장을 들어가면 더 큰 대한민국의 성장도 가져올 수 있겠구나.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발 원자력 산업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야당은요. 여전히 말입니다. 탈원전에 대한 방점을 찍고 있는데 이거 계속 가다가는 우리 산업 지금 산업이 남아있는 게 솔직히 뭐 얼마나 있습니까? 원전은요 확실히 중국하고 경쟁력이 됩니다. 게다가 중국은 서방 세계에 가서 원전 못 짓습니다. 우리는 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유럽, 동유럽이든지 유럽, 미국 뭐 할 것 없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저는 앞으로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정부도 밀어주고요. 기업인들도 발로 뛰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확실한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앞으로도 많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